수진이 너 민호한테 이혼 소송 냈어? 네, 왜요? 너 미쳤구나. 내가 감히 어떡해? 어머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집도 제 돈 들어갔고 월세도 제가 받을 권리 있어요, 법적으로요. 그 집은 민호 명의로 된 집이야. 명의는 민호 씨 거지만 돈은 제가 더 많이 냈어요. 법대로 하시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수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38살 이수진 씨입니다. 남편 강민호와 결혼한 지 8년째죠. 신혼집을 사는데 수진 씨가 2억을 보탰지만 명의는 남편 앞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30살 소개팅 자리에서 강민호를 만났어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자였죠. 인상이 좋았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요. 6개월쯤 만났을 때 민호가 청혼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그런데 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수진 씨는 2억을 모아뒀고 민호는 8천만 원이 있었어요. 합치면 2억 8천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많았지만 둘의 신혼집을 위해서 라면 아낌없이 주려 했죠. 그러다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3억 5천짜리였죠. 대출 7천을 받으면 될 것 같았어요. 수진아, 명의는 어떻게 할까? 공동으로?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나중에 복잡해 아들 명의로 하는 게 나아. 대출 받을 때도 수월하고. 엄마, 그래도 수진이가 돈을 더. 요즘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안 보태는 며느리가 어딨어. 일단 한 사람 명의로 해야 서류가 간단해. 다 경험해봐서 아니까 내 말대로 해.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시점이었고 시어머니와 언쟁을 해서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민호 씨 명의로 해요. 고마워, 수진아. 민호가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부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30평짜리 아파트는 깨끗했고 햇살이 잘 들었죠. 수진 씨는 이 집을 가꾸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면서 거실부터 안방까지 구석구석 살폈죠. 가구 배치가 좀 이상한데? 대체 왜 이렇게 한 거야? 네. 소파는 저쪽으로 옮기고 TV는 여기 놓는 게 나아. 그래야 동선이 맞지.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쓰기 편하게. 수진아, 나도 많이 이사 다녀봐서 알아. 이렇게 하는 게 풍수지리상 좋아.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지적했죠. 커튼 색깔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바꾸라고 하셨어요. 부엌 수납장부터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곤 1시간 넘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불편한 저와는 달리 민호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수진 씨는 민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 한 걸 다 바꾸라고 하시잖아요. 엄마가 원래 불편한 걸 못 참아서 그래. 수진 씨가 이해해줘. 그래도 여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긴 한데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일리가 있다니요.
그렇게 말하는 민호 씨가 서운했어요. 어머님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림이 촌스럽다고 했고, 화분 위치가 이상하다고 했고, 발코니가 지저분하다고 했죠. 수진 씨는 매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결국 집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부엌이 너무 낡았거든요. 수진 씨는 업체를 알아보고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흰색 상판에 회색 수납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견적서를 받고 계약하려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하자. 왜요? 우리가 쓸 건데. 엄마가 인테리어 경험 많으시잖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가 오셔서 견적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뭐야, 색깔도 이상하고. 어머님, 그런데 저는 이게 맘에 들. 수진아, 너는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내가 봐줄게. 시어머니는 자기가 아는 업체에 연락을 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검은색 상판에 붉은색 수납장이었죠. 수진 씨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부엌은 김옥자가 원하는 대로 완성됐어요. 수진 씨는 그 부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상판에 붉은색 수납장이라니. 민호 씨, 우리 부엌인데 제 의견은 하나도 들으시려고 하지 않아요. 수진아, 엄마가 알아서 해주신 거 고마워해야지. 그게 무슨 태도야. 하지만 됐어. 이제 끝난 일이야. 민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판이 낯설었어요. 이 집이 내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 들여서 하는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명의가 내 이름이 아니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어도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동 명의로 했어야 하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수진 씨는 여전히 은행에서 일했어요. 매달 200만 원 넘는 월급을 받았죠. 그런데 그 돈이 온전히 수진 씨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더 보태야겠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80만 원, 100만 원. 점점 늘어났죠. 민호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생활비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다 우리 집 생활비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말. 수진 씨는 그 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가 겨울이불 새로 샀다. 진짜요? 난 생각도 못했는데. 감사해요. 수진아, 이불값 20만 원인데 엄마한테 줘. 수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불값. 너희 쓸 거니까 너희가 내야지. 어머님, 그럼 사기 전에 물어보셔야죠. 아니, 너희들 생각해서 미리 사준 걸 고마워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가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빨리 사과하라는 눈빛이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수진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커튼이었습니다. 거실 커튼을 바꿨다며 50만 원을 요구했죠. 민호야, 엄마가 고급으로 골랐어. 안 그래도 수진이 고른 커튼이 너무 싸구려 같았는데 바꾸니까 너희 집 품격이 올라갔지? 하필 골라도 저런 싸구려를 골랐으니. 어머님, 그런데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50만 원은 지출이 너무 세요. 뭐야? 이 집이 누구 건데 그런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에 그 순간 수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집 누구 명의야? 우리 아들 집인데 엄마인 내가 꾸미는 게 뭐가 이상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톱이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 명의가 누구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동료 박미란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 명의 이야기를요. 돈을 더 많이 냈는데 명의가 없다는 것.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한다는 것. 미란이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넌 2억이나 냈는데 공동 명의로 안 했어? 응. 수진아, 그거 나중에 큰일 나. 이혼하면 어떡하려고? 이혼은 무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상일 모르는 거다. 나 사촌 언니가 그래서 완전 망했어. 미란의 말에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 명의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왜? 집 명의? 처음에 내가 2억, 당신은 8천만 원 냈으니 이제라도 명의에 내 이름 넣으면 안 될까? 민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래? 이미 끝난 일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계속 이 집 당신 명이라서 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잖아. 수진아, 우리 부부야. 돈이 얼마나 냈건 명의가 뭐가 중요해. 다 우리 거지.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명의 없다고 내 말은 다 무시하신다고요. 엄마가 널 무시한다고? 민호가 처음으로 수진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엄마가 그랬다고 내가 명예 달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뭘 그렇게 관여했다고. 너는 그러는 거야? 그게 자식이 할 소리야?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피곤해. 그 얘기 하지 마.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수진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쓸쓸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왔니?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네. 민호 회사에서 해외 발령 났대. 2년 동안 싱가포르 간대.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발령이요? 언제요? 다음 달부터래.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 세놓고 가는 게 어때? 2년 동안 비워두긴 아깝잖아. 새를 놓는다고요? 응. 월세로 놓아도 상관없고. 수진 씨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비울 건데.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당연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시댁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런데 뭐가 문제야? 잠시 동안 시댁에서 사는 건데?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민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나 어머님 댁에서 살아야 해요? 2년이면 금방이야. 참아줘. 그 대신 수익이 생기잖아. 월세 받으면 그 돈은 누가 관리해요? 엄마가 관리하시겠지. 집 명의가 내 거니까. 명예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돈 제가 관리하면 안 될까요? 제 돈도 들어간 집인데. 수진의 말에 민호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어요. 수진아, 또 시작이야? 명의가 내 거라니까. 하지만, 됐어. 나 내일 출근해야 해. 자자. 민호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 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의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구나. 다음 달 민호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시댁으로 이사했어요. 김옥자와 시아버지 강태수가 사는 20평짜리 아파트였죠. 작은 평수라 그런지 좀 답답했어요. 2년만. 그래, 2년만 버티자. 짐을 풀면서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수진 씨의 공간이었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수진아, 짐 다 풀었어?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내일부터 출근하지? 네. 그럼 아침에 밥 차려놓고 가. 아버지가 일찍 드시거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죠. 6시가 되자 강태수가 나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 네, 아버님 식사하세요. 강태수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뒷정리를 한 다음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했죠. 회사에 도착하니 8시였습니다. 달라진 아침이 벌써부터 피곤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7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니? 빨리 저녁 준비해, 배고프다. 네, 어머님.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가 별로 없었죠? 어머님, 장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얼른 가서 사와. 네. 당연히 퇴근하면서 장을 봐왔어야지.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수진 씨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죠.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날에도 집안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고 강태수는 낚시를 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자 자신의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월세 들어왔다. 네. 수진 씨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 돈은 어떻게? 내가 관리하지. 집이 아들 거니까. 그런데 그 집은 제 돈도.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집이 누구 이름인데 내가 월세를 받을 생각을 해?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싱가포르 시간으로 밤 11시쯤이었어요. 여보, 나예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월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월세? 엄마가 받았지? 응, 그런데 그 돈을 어머니가. 당연히 엄마가 관리해야지. 집 명의가 내 거니까. 또 명의 얘기였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뭐가? 어머님이 매일 집안일 시키시고 장 보는 것도 내 돈으로 보고 월세 받은 거에서 생활비라도 주시면 좋은데 전혀 안 도와주셔. 수진아, 우리 엄마 집에 얹혀 사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이럴 거면 나 우리 집에서 그냥 살았을 거야. 나도 여기서 적응하느라 바빠. 수진아가 좀 참아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미란이가 물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 보여? 시댁 생활 힘들어?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어요. 수진아, 너 집명의 문제 해결했어? 그때 내 얘기 듣고 공동명의 하자고 했는데 안 먹히더라. 그럴 줄 알았어. 해줄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해줬을 건데.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해. 나 변호사 친구 있는데 한번 상담 받아볼래? 너 이러다 병나겠어.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난 민호 씨 믿으니까. 에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니? 법이 믿을 거지. 미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응, 민호야 잘 있니? 수진이? 잘 지내지. 수진 씨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호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작게 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한테 다 들렸죠. 수진이 괜찮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응? 저게 무슨 소리지? 수진 씨는 자기가 잘 못 들은 줄 알았어요. 더욱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생각엔 말이야. 수진이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도 내 거니까
일단 재산 문제도 없고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참에 엄마가 참하고 괜찮은 애들로 소개시켜 줄게. 엄마, 그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망설이는 목소리였죠. 수진 씨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니? 오늘은 늦었구나. 산책하고 왔어요. 그래. 빨리 저녁 준비해. 수진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재산, 명의.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을요. 명의를 내 이름에 안 넣은 것도, 월세를 자기가 관리하는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어요. 민호 씨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지 한 번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수진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도 준비를 해야 해. 미란이에게 연락해야겠어. 다음 날 점심시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수진 씨는 미란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미란아, 저번에 말한 변호사 친구. 응? 이제야 상담받을 마음이 생겼어?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잘 생각했어. 지금 연락해 볼게. 김지훈 변호사인데 가족법 전문이야. 10분 뒤 미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된대. 사무실로 올 수 있어? 응,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미란아. 수진 씨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저녁 6시 수진 씨는 법률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건물 3층이었어요. 김지훈 변호사가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이수진 씨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장에 법률 서적이 가득했어요. 김지훈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신가요? 수진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2억을 냈다는 것. 하지만 명의는 남편 앞으로만 됐다는 것. 시어머니한테 진명의 문제로 자기를 계속 무시한다는 것. 이혼 얘기를 들었다는 것. 김지훈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마치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2억을 내셨다는 증거요. 통장 이체 내역이 있어요. 그거 챙겨오셨어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최대한 빨리 챙기세요. 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계약서 사본 있으면 다요. 증거가 많을수록 수진 씨에게 유리합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 있어도 수진 씨가 낸 돈이 증명되다면 재산 형성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혼 사유도 있으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왜 안 와? 곧 들어갈게요.
빨리 와. 배고프다. 저녁 준비해야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였어요. 시부모님이 식탁에 앉았죠. 수진아,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늦어서 장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장 볼게요. 에휴, 이렇게 집안일도 못해서야.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참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 월세 들어왔어.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나 보더라.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말인데 수리비 50만 원 내가 입금해. 수진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네. 50만 원이요? 어머님, 월세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집 생활비야. 내가 그걸 왜 건드려? 보일러는 내가 고쳐야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야 해. 다음 날 수진 씨는 오전 반차를 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몰래 거래 조회 시스템을 열었죠. 8년 전 기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남편 강민호 계좌로 이체됐네요. 날짜도 선명했어요. 집을 계약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화면을 캡처해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퇴근하면 계약서 사본도 찾아야 했어요.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밖에 나가고 없었어요. 집 계약서를 손에 넣을 기회였죠. 수진 씨는 작은 방으로 가 다행히 어렵지 않게 서류를 찾았어요.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가격은 3억 5천만 원. 계약일자도 명확했어요. 수진 씨는 그걸 휴대전화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넣어뒀어요. 그때 밖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온 거였어요. 수진아, 어디 있어? 네, 어머님. 수진 씨는 서둘러 정리를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오셨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그래. 빨리 해. 다행히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수진 씨는 다시 김지훈 변호사를 만나서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통장 이체 내역이고요. 이게 계약서 사진이에요. 김지훈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네.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하시면 돼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제가 먼저 이혼 요구하면 불리한가요? 아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수진 씨가 유리해요. 시댁에서 무시당한 것도 증거가 되나요? 물론이죠. 혹시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거 있으세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세요. 시어머니가 무시하는 말하면 녹음하고 문자 보내면 캡처하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명예 변경 요구해 보세요. 문자로요? 네. 거절하면 그것도 증거가 돼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죠. 이제부턴 모든 순간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오면 캡처하시고요. 녹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수진 씨는 메모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졌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집 명의에 내 이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2억을 냈잖아. 이제라도 해야겠어.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우리가 부부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해? 수진 씨는 다시 보냈습니다. 중요해. 나도 내 권리가 있잖아. 어머님한테 당당해지고 싶어.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수진아, 지금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해? 좀 조용히 살 수 없어? 수진 씨는 그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바라던 증거였어요.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또 다른 문제를 얘기했어요. 수진아, 이번 달부터 관리비 내가 다 내. 어머님, 그건 제 집 월세에서. 제 집? 누구 집을 말하는 거니? 난 내가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관리비를 내라는 건데 무슨 월세를 말하는 거야? 수진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가방 안에 넣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월세는 어머님이 다 가져가시잖아요. 장 보는 것도 제가 다 내고요. 그 집, 저 2억 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시댁에 돈 좀 보태는 거, 그게 당연하지. 그거 가지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 명의는 민호 이름이야. 그 집은 민호 거고 넌 월세 얘기 꺼낼 자격도 없어. 수진 씨는 참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말이야. 수진아.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싱가포르에서 좋은 여자 만났으면 좋겠어. 너보다 훨씬 나은 애로. 난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진 않았다. 솔직히 우리 민호가 너보다 괜찮은 애 만날 수 있거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표정을 숨겼어요. 네,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민호 이름으로 돼 있고 월세도 우리가 받잖아. 너랑 헤어져도 민호는 손해볼 게 없잖아. 어머님, 그게 무슨. 넌 그냥 여기서 얌전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알았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끄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충분해. 증거가 충분해. 그날 밤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집도 민호 명의고 월세도 우리가 받고 너랑 헤어져도 민호는 아무 손해 없잖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새벽 수진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껐어요. 밥을 하지 않았죠. 6시가 되자 시아버지 강태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밥은? 몸이 안 좋아요, 아버님. 뭐? 곧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수진아, 밥 안 할 거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에휴, 쓸모가 하나도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진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휴대전화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몸이 안 좋아서 병가 쓰겠습니다. 그래요? 푹 쉬세요.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녹음 파일 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오전 10시 시부모님이 외출했어요. 수진 씨는 재빨리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죠. 법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녹음 파일 있다고요? 네. 수진 씨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변호사님이 듣자 안색이 굳어졌죠.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결정적이에요. 시어머니가 이혼을 종용하고 재산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명확해요. 변호사님이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바로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바로요? 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요.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지만 결심이 섰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김지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혼 소장부터 작성할게요.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요. 재산 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현재 시세가 얼마죠? 4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대출 빼고 순자산이 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수진 씨가 2억을 내셨으니 최소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2억? 네.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더 받을 수 있고요.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월세 받은 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동안 받은 월세가 김지훈이 계산했습니다. 150씩 24개월이면 3,6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절반은 수진 씨 몫이에요. 정말요? 네. 명의가 남편 앞으로 돼 있어도 혼인 중 재산은 공동 재산이에요. 수진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틀 뒤 소장이 완성됐습니다. 김지훈이 법원에 제출했어요. 민호에게 소장이 발송될 거였죠. 이제 남편분이 연락 올 거예요. 아마 많이 당황하겠죠. 네. 그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회유하려고 할 텐데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어요. 수진아, 어디 갔다 오길래 늦었니? 병원 다녀왔어요. 무슨 병원? 몸이 안 좋아서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죠. 민호한테서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소장이 도착하려면 며칠 걸릴 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수진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죠. 전화를 받기 전에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회유에 넘어가선 안 된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수진아, 너 뭐 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혼 소장이 왔어. 재산 분할 청구까지. 응, 내가 냈어. 미쳤어? 왜 갑자기?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생각한 거야. 수진아, 우리 대화로 풀자.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 그럼 진즉에 내 말 들어주지 그랬어? 그리고 어머님한테 물어봐.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한 거. 뭐? 나 다 들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그건 엄마가 그냥 진명에 당신 거니까 나랑 헤어져도 손해 없다고 했어. 이제 보여줄게. 그 결과가 어떤지. 수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와봐. 네, 어머님. 수진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 민호한테 이혼 소송 냈어? 네, 왜요? 내가 미쳤구나. 감히 어떻게. 어머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셨으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랑 헤어져도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집도 제 돈 들어갔고 월세도 제가 받을 권리 있어요. 법적으로요. 수진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 집은 민호 이름으로 된 집이야. 명의는 민호 씨 거지만 돈은 제가 더 많이 냈어요. 법은 제 편이에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좋아요. 어차피 나갈 생각이었어요. 수진 씨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서류 파일 뿐이었죠. 10분 만에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왔죠.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너 후회할 거야. 후회하는 건 어머님일 거예요. 수진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련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 미란의 집으로 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미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미란아, 며칠만 재워줄 수 있어? 그래, 들어와. 어서. 미란의 원룸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미란이 따뜻한 차를 내왔죠.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나온 거야? 응. 이혼 소송 냈어. 뭐? 진짜?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의 무시, 민호의 무관심, 녹음 파일, 변호사 상담까지. 미란이 듣더니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너 여기서 편하게 지내.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출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평소처럼 일했죠. 점심시간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시하고 싶었지만 제가 피할 이유가 없었죠.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생각과는 달리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런데요. 수진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응? 할 얘기 없어요.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잖니. 가족. 수진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주제를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엄마가 화나서 한 말이고, 녹음 파일 있어요. 법정에서 들려드릴게요. 김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뿌듯했어요. 그날 오후 김지훈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합의하고 싶대요. 소송 취하하면 돈 주겠다고. 얼마요? 5천만 원이요. 수진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2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래요? 거절하세요. 법정에서 봐요. 알겠습니다. 멋지네요, 수진 씨. 전화를 끊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 이틀 뒤 민호가 한테 문자로 연락이 왔죠. 수진아, 제발 만나자. 대화로 풀자.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 수진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또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줘. 수진 씨는 답장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그 뒤로 민호한테서 문자가 10통 넘게 왔습니다. 모두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상대방이 합의 금액 올렸어요. 얼마로요? 1억이요. 여전히 적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진 씨가 퇴근하고 미란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표정을 숨겼어요. 수진아.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왜 여기 왔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니까. 할 수 없이 왔어.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수진 씨는 지나가려 했습니다. 민호가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이번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거나. 수진 씨는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어. 너무 늦었어. 당신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늘 시어머니 편만 들었고 내 편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그동안 날 얼마나 바보로 본 거야? 수진아, 이제 당신들이 나를 무시한 대가를 치를 차례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해줄 거야. 누가 옳은지. 수진 씨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소송 취하해줘. 제발. 싫어. 그럼 집이라도 팔지 말자. 우리 집인데. 왜? 당신 집인데 이제 와서 나눠 가지려니까 아까워. 난 이제 그 집이라면 지긋지긋해. 내 돈은 다시 찾아야겠어. 수진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미란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늘 민호 만났어. 진짜? 뭐래? 용서하고 소송 취하해 달래. 너 뭐라고 했어?
설마. 당연히 거절했지. 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절대 흔들리지 마. 응, 안 흔들려. 수진 씨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조정 기일 잡혔어요.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해요. 합의 보라고요.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요.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수진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명의를 내 이름에도 넣었을까? 아니면 아예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내가 소중하다는 걸, 내 권리가 중요하다는 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한 거였죠. 수진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수진 씨는 답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받을게요. 화요일 조정날이 되었어요. 수진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자 얼굴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수진아, 긴장돼? 미란이 물었습니다. 조금. 근데 괜찮아. 힘내. 너 잘하고 있어. 고마워, 미란아. 수진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법원 조정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 씨 오셨네요. 네, 변호사님.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조정은 대화로 푸는 자리니까요. 상대방은 왔나요? 아직이요. 곧 올 거예요.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였어요. 민호는 수진 씨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수진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 담당 판사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와 김지훈 변호사가 한쪽에, 민호와 시어머니, 상대방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죠.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오늘은 조정 기일이니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판사님. 양쪽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원고 측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김지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고 이수진 씨는 혼인 시 아파트 구입에 2억 원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피고 강민호 씨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네. 혼인 중 피고 모친 김옥자 씨로부터 지속적인 무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요. 김지훈이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에서 김옥자 씨는 원고를 결혼할 때 시댁에 돈을 해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했고, 이수진 씨가 집을 사는데 더 큰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이수진 씨가 아니라며 무시하고 피고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판사가 녹음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심각하네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측은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어떤 합의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산 분할로 1억 원을 제시합니다. 수진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김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현재 시세가 4억이고 대출 제하면 순자산이 2억 5천입니다. 원고가 2억을 기여했으니 최소 절반인 2억 2,500은 받아야 합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 발생한 월세 수입 3,600만 원도 절반인 1,800을 청구합니다. 월세까지요? 당연하죠. 혼인 중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그 월세를 시어머니인 김옥자 씨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민호를 봤습니다. 피고분, 할 말씀 있으신가요? 민호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수진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명의만 믿지 말았어야죠. 나도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뭐요? 합의금 깎으려고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 명의를 우리 애로 한 것은 공동 명의로 한 것보다 대출 받기에 더 수월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대출 서류가 더 까다롭다고요. 그리고 월세를 제가 받은 이유는 제가 그 집을 다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보일러도 고장나면 제가 다 고쳐줬습니다. 둘이 살 때도 제가 그 집의 인테리어 관리를 제가 다 해줬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자격이 있죠. 수진이는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때 김지훈 변호사님이 반론을 제기했죠. 그 보일러 고침 비용 누가 내셨죠? 그건 판사님, 그 보일러 교체 비용도 김옥자 씨가 이수진 씨에게 요구해서 고친 겁니다. 여기 보일러 수리비를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헉! 시어머니는 증거 서류에 당황했죠. 이체 내역을 받아든 판사님은 시어머니를 째려봤죠. 김옥자 씨, 여기 보일러 수리비 내역이 다 있네요. 판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째려봤죠. 화를 참지 못한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죠. 명의도 없으면서 무슨 재산 분할이에요. 부인.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수진 씨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크네요. 중간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판사님. 재산 분할 1억, 위자료 3천만 원. 어떻습니까? 김지훈이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님, 원고는 정당한 몫을 원합니다. 1억 3천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피고 측은요? 상대방 변호사가 민호와 김옥자를 봤습니다. 둘이 속닥거렸어요. 1억 3천이면 받겠습니다. 민호와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진 씨, 김지훈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판사님,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왜 깎아야 하나요? 원고분, 조정은 양보하는 자리입니다. 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8년 동안 충분히 양보했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법정에서 싸우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수진 씨는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잘했어요. 우린 끝까지 싸워봐요. 변호사님,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니겠죠? 아니요. 수진 씨 권리예요.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전 싸우겠어요. 김지훈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뒤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어요. 방청석에는 미란이 와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세요.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지훈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통장 이체 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본. 이 증거들이 증명합니다. 원고는 2억 원을 기여했고 피고와 피고 모친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피고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적 기여는 다릅니다. 판례도 명확합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김지훈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원고에게 명의는 아드님 분에게 있다며 지속적으로 무시를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명의는 제 아들이 맞으니까요. 결혼할 때 이수진 씨가 2억, 강민호 씨가 8천만 원을 한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혼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샌 1억 정도는 기본으로 해와야죠. 그럼 김옥자 씨는 집의 명의가 아들 강민호 씨라는 점을 이용하여 강민호 씨에게 아내인 수진 씨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어떠냐고 권하신 적 있습니까? 그건 시어머니가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졌죠. 있습니까? 이수진 씨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났으면 한다고요. 거기다 대놓고 이수진 씨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죠? 아들이 수진 씨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입니다. 판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증인 답하세요. 말은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며느님에게 이런 말해도 되나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최종 변론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뒤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미란이가 다가갔어요. 수진아, 잘했어.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미란아. 김지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진 씨,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판결 선고일이 다가왔어요. 수진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이수진과 피고 강민호의 이혼을 인정한다. 재산 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천만 원을 지급할 것.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혼인 중 월세 수익 3,600만 원 중 절반인 1,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 수진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일어섰죠. 법정을 나왔을 때 수진 씨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미란이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응. 김지훈도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수진 씨. 민호와 시어머니는 법정을 나가면서
수진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2억 9,800만 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월세 정상금이었죠. 통장을 보는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8년 만에 돌려받은 내 권리였어요. 미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고마워, 미란아. 뭘, 당연한 거지. 수진 씨는 미란을 꼭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수진 씨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강남구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20평쯤 됐죠.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이 집은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명의도 권리도 모두 내 것이었죠. 한 달이 더 지나고 수진 씨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집 근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진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당당히 제 이름의 카페였어요. 오픈 첫날 미란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카페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커피 한잔 할래? 당연하지. 수진 씨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죠. 민호였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겼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아.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네. 수진 씨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건네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4,500원입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손님, 뒤에 사람 기다려요. 민호는 돈을 내고 자리로 갔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나갔어요. 수진 씨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어? 수진 씨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용서는 했어요. 근데 다시는 못 봐요. 잘 지내세요. 수진 씨는 민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죠. 혼자 운영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니까요. 주말에는 미란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도 가요. 제주도에도 다녀왔고 강릉 바다도 봤죠. 통장에는 여전히 돈이 남아 있습니다. 아껴 쓰고 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찾아온 돈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만약 내가 아직도 꾹 참고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직도 시어머니의 무시를 받으며 시집살이를 했겠죠? 민호 씨를 믿고 아직도 참고 사는 게 행복이라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집에 살고 내 가게를 운영하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지금이요. 명의,
그 한 글자 때문에 8년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명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내 권리, 내 존엄, 내 행복. 그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수진 씨. 어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소식은 전에 들었는데 바빠서 이제야 와보네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카페 너무 이쁜데요? 감사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춰주었어요.